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공식적인 직함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입니다. 오늘 김 씨 일가로서는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두 분의 북한 전무가 모시고 김여정에 관한 얘기 지금부터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오셨고요.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늘 바쁜 하루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기 전에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 씨 일가 첫 방남. 사진으로 본 오늘 김여정의 파워. 저희가 파워라고 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오후에 뭐 1시 30분 좀 넘는 시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뭐 귀빈실입니다. 김영남 국가수반이잖아요. 명목상. 근데 먼저 들어와서 김여정이 오길 좀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남이 먼저 자리를 권해서 앉으라고 김여정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잡혔어요. 그리고 경호를 보니까 물론 뭐 최정의 경호원이겠죠? 북한에서 내려온 경호원도 있고요. 우리 남한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경호원도 있는데 경호원 숫자상으로도 김여정 쪽이 훨씬 더 많이 경호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세 가지 모습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관심사는요. 저희의 김여정이 과연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왔을 것인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하는데 혹시 오라버니 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 청와대는요. 의제 모두 열어놓고 대화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에서는요.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뭐 북한 쪽에 대해서 일각이 있으신 분인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여정은 평양판 문고리, 정상회담 메시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림만 좋아도 누가 남측 인사하고 북쪽에서 설민가 하는 거 잘 알아요. 예, 이거 며칠 전까지도 꽤 추웠습니다. 근데 우리 북측에서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날씨도 우리 맞춰서 이렇게 따뜻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된다는 걸 답하려고. 네, 굉장히 뭐 인상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 영상 보시면 참 많으실 텐데 먼저 이윤걸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화면상으로 많은 분이 보셨겠지만 오늘 사실은 김여정과 김영남 두 사람의 이제 경호원들도 꽤 많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김영남 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죠. 국가수반인데 한 2명 정도 경호가 붙은 걸로 포착이 됐는데 반면에 김여정 주변에는 4명의 경호원, 1명은 남쪽에서 지원을 한 거고요. 북한에서 3명이 내려온 걸로 보이거든요. 자, 대단한 경호인데 통상 김여정 정도의 인물이라면 북한에서는 경호는 어떤 조직에서 담당을 합니까? 김정은과 일가를 관리하고 예. 또 경호해주는 974 군부대라고 당주안의 6초라고 예. 그 최측근 경호대가 있습니다. 군간 경호대. 그럼 이름이 뭐라고? 974 군부대라고 그러는데 974 군부대. 예, 당주안의 6초 산하인데 예. 한 300 내지 400여 명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늘어났다는 말이 역시 있는데 신분은 군인이군요. 뭐 확실한 그러니까 뭐 군부대죠. 경호 조직 별도가 아니라 군인에 소속되는 거죠. 군인 조직 허위천국 산하. 네. 호위총국 근데 산하에. 실제로는 별도예요. 당주안의 6초 지도를 받아. 어. 서기실 지도를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김씨 일가의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 그렇죠. 그 김씨 일가뿐만 아니라 예. 최고 지도부를 관리하는데 예. 거기에 또 몇 조 나눠져 있는데 축군 경호대, 김정은 축군 경호대가 따로 있는데 아마 걔네들이 전번에 그
재작년인가 14년 예. 그 10월 달에 왔을 때도 예, 그 예. 몇 명 같이 내려왔던 적이 있었죠. 아, 거기서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또 좀 시각적으로 다시 해봐야 될 거는 예. 저 아까 사진에서 예. 김여정이하고 그 김영남이하고 사실은 60여 년 차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뭐 네, 선녀뻘인데 예, 예. 먼저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근데 또 신호를 평시에 합니다. 장성택이 있을 때 예. 가령 신뢰돼도 북한의 일반 총리들이나 예, 예. 당전의 정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사하기 전에 예. 일회 행사하기 전에 예, 예. 김일성, 김정일 나오기 전에 장성택이가 먼저 와요. 아 근데 다른 사람들 먼저 와서 장성택을 기다려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직급은 형식상으로는 공식적인 속성은 서열은 장성택이 조금 아른데도 예, 예. 그분들이 장성택이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예. 90도로 절하거든요. 어.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30분 후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오거든요. 예, 예.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먼저 앉으라고 제가 권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와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모습, 자리를 권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요거 한 가지 좀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 우리 언론에서 김여정의 정확한 나이를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87년생, 뭐 84년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몇 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8년 영띠라고 알고 있고요. 그 남편도 1986년, 2년 위에. 아, 남편이? 네네네. 그런 거를 최근에 좀 조사해 본 데 하면. 아, 88년생.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이 김여정의 나이, 뭐 우리 전문가들도 굉장히 관심사 아닙니까? 몇 살이나 됐는지. 지금은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 예.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은 87년 9월 26일 생이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87년. 예.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첫째 이제 이 김여정이가 스위스 예. 베른 학교에서 예, 예. 그 유학을 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학적부의 근거. 아, 그리고 학적부의 예, 기록. 후지모토 겐지가 자서전을 썼잖아요. 예. 거기에 김여정은 9월 26일 자기가 생일상을 직접 차려줬다. 그런 측면에서 87년 9월 26일 생이다. 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분은 뭐 여긴 88년생, 87세 뭐 굉장히 근접한 나이니까 84년생은 아닌 것 같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동양에서 보면은 과거 좀 뭐랄까 예. 어려운 시절 보면은 그 나이가 한 살 예를 들어 가지고 86년생 이렇게 해가지고 87 이렇게 할 수도 호적에. 예, 그런데 늦게 호적을 신고하는 늦게 하는 경우도 것은 있죠. 경우가 좀 아. 제가 좀 그런 조금 설득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어떻든 간에 우리 야, 이용훈 야, 선생이 야, 또 야. 앞으로 근거지를 근데 듣고 그게 한 예. 가지 제가 근거를 들을 수 있는데 예, 예. 북한에서 고위 간부들 자식들이 나올 때 예. 연도를 조금씩 바꾸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일부러? 네네네. 최근에 이제 가령 뭐 김원홍의 그 삼남 김철 예. 그 사람도 사실은 86년생인데 아니면 66년생인가 되는데 예. 나올 때 이제 그 여권이랑 보니까 72년생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이를 그렇게 줄이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바꾸죠. 그냥 오. 뭐 똑같지 않나. 왜냐하면 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있고 그럴 뭐 가능성이 이름도 있어서- 거의 다 가명으로 나오죠. 아, 그러니까 예. 87년생이었는데 또 88년으로 북한에 돼 있을 수도 박씨로 있고. 나왔댔고.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예. 그런 거는 그런 감안할 건 좀 수 있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우리 예. 조금 하나 좀 보완이 필요한 거 지금 이제 예. 우리 이영걸 선생하고 우리 앵커께서 예. 지금 이제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예, 예. 그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 자리를 권하고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예, 포착됐는데 예, 예. 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방금 그 이 김여정의 상당히 파워 있다 이렇게도 예. 볼 수 있지만 예, 예.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예.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외교통입니다. 아. 오랜 동안 그 당국제부장 또 그리고 정무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했어요. 무려 나이가 90일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퍼스트 레이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 자리를 권한 모습 굉장히 가지고 유연한 자기 모습. 잔틀맨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그렇게 것도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측면도 물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열상은 예, 예. 정확히 김여정은 당전에 제1부부장으로 나왔거든요. 예, 예. 물론 부서는 뭐 선전선동부라 예, 예. 하지만 행사부 제1부부장 같고요. 예. 실제로는 지금 최희가 선전부장 위에 예. 선전 담당 부위원장이거든요. 서열은 훨씬 더 높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는 위치 보세요. 아. 딱 정중앙에 앉고 최희는 오른쪽에 앉잖아요. 어. 이것만 봐도 문제는 그런 외교적인 측면보다도 사실 서열상 실질 메인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그거 보여주는 관련된 것 같은 질문을 측면도 제가 양 교수님한테 드리고 마저 설명을 그래, 해 예, 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미국 언론이다. MBC 같은 게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여정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 대변인과 비서실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를 섞은 인물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대단한 위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지금 예. 이제 이용글 선생이 지금 이제 최희에 대해 가지고 예, 예. 선전선동 부장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최희는 선전선동 부장이 아니고 선전
담당 부위원장. 선 담당 부위원장이 아니고 예. 지금 선전 담당 부위원장 박강호입니다. 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박강호가 선전 담당 부위원장이고 근로단체. 그렇죠. 예, 근로단체 알겠습니다. 담당. 요건 저 양무진 교수님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정정을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근로단체. 여기서 지금 저 아까 방금 쭉 이러는데 무슨 그 질문 사이에서 요점이 뭐였지 저한테? 미국 언론의 보도가 예, 예, 예. 김여정 인물의 예, 예, 비상의를 그게 설명하면서 뭐냐면은 지금 그렇죠. 먼저 북한 체제를 봤을 때 예, 예. 김여정이가 선전선동 담당 제1부부장 예. 그렇다면 저 체제와 존엄 문제를 선전하는 걸 그렇죠. 가겠죠. 그런데 지금 먼저 김여정은 로얄 패밀리 백돌탱이잖아요. 그럼 지금 먼저 김정은 위원장과 당 정군의 관료들 예. 이 사이에서 일종의 매개 역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이런 이번에 보내줬을 때는 가족 대표로서 오잖아요. 예.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미국을 따지면은 백악관의 대변인, 배절일장 그리고 수석 고문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도 설득력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분석이 괜찮은 분석이겠네요. 저 그렇습니다.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그만큼 김여정이가 북한은 일장 김정은 위원장의 수령 독재 정권이라고 했을 때 예, 거기에서 제2인자 뭐 이 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지만 실질의 역할이라도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상. 충분히 미국에서 저렇게 평가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이 설명하신 걸 봐서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대체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는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도착을 해서 2박 3일 일정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향후 지금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아주 그 2박 3일을 상당히 알차게 보낼 것이다 생각하고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예. 막 오늘은 그 이 개막식을 하잖아요. 예. 개막식 참석할 거 보이고 그러니까 곧 열리는 이제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튿날 예. 내일은 지금 이제 이미 공식적으로 다 보도됐잖아요. 예, 예. 청와대에서 이 오찬 그렇죠. 이렇게 잡혀 있죠. 저희가 아까 판넬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찬이 잡혀 있고요. 또 마지막 날도 3일째도 중요할 것인가요? 예. 아마 일종의 뭐 고궁을 가든지 예. 뭐 관람 예. 이 정도 해가지고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2박 3일 동안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한 3차례 정도의 만남, 면담, 뭐 접촉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해 언론에서 봅니다. 예상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내일 오찬을 한 뒤에 오후에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를 같이 관람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날 북한 공연단 공연을 다시 두 사람이 같이 관람할 가능성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제 그 단일팀의 예. 경기가 늘 상당히 밤늦게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되게 저녁에 이루. 그렇죠. 또 밤늦게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면서 갔다가 다시 또 그 다음날 오찬 예. 청와대에 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그러나 아마 두 개 중에서 예. 뭐 지금 단일팀 경기에 대해서 공동 관람하는 거 하나 아니면은 무슨 그 다음날 무슨 이 예술단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 생각됩니다. 자, 이윤걸 수장님. 네. 사실 김여정이 방남을 하고 평창행을 하고 오늘 평창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네. 평창을 가면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치판이 커졌어요. 굉장히 그렇죠. 커졌습니다. 네. 자, 북한 김정은이 친동생을 남한에 보낸 이유 뭘까요? 어떻게 저희가 추정을 좀 해야 될까요? 뭐 결국은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김일성이 예. 한번 여기가 나온다 그랬댔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음, 그것의 연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도 들고요. 정확히는 지금 북한 내부에 예. 지금 한반도 주변에 여러 가지 네. 그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대북 제재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사실은 우리 올림픽 딱 하기 전날에 오늘 전 우리 언론이나 방송이 모두 다 김여정한테 집중돼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주목도가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아마 고려해서 아마 북한에서는 2월 8일 날 지금 공개를 많이 안 했지만은 예, 이전처럼 핵미사일을 보내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치고 나올 수도 있다는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양 교수님,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과연 갖고 왔을까? 그리고 갖고 왔다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또 이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번에 김여정을 파견한 것은 예. 아마 세 가지의 역할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첫 번째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예. 친척 이렇게 예. 해가지고 평창을 축하하는 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김씨 일가 구성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렇죠. 이 남한을 백두혈통 방문한 처음이죠.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임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 뭐 이것을 휴대자로 뭐 친서 내지는 어떤 요청,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요청보다 모르겠는데. 친서의 가능성이 좀 예, 높을 예. 거예요. 구두 친서.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남측에 오는 것도 처음이든가 이 국제 무대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이 국제 무대에서 지금 보고 느끼면서 여기 대해서 나는 목소리 이것을 잘 들어가지고 과감 없이 보고해라. 뭐 이런 세 가지의 임무를 띠고 내려온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혹시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추정을 좀 해주실 수 지금은 있을까요? 친서는 지금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물론 그 신정은 지났지만 예, 또 곧 조만간에 구정이 되잖아요. 예. 북한 또 구정을 나름 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구정을 맞이해 가지고 이런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안보 이런 신년 인사에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또 그리고 남북한 개선 이런 의지 이런 탐은 구두 친서 정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방금 구두 친서 얘기를 하셨는데 통상 이 북한 쪽에서 어떤 뭐 특사가 오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날 때 들고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꽤 그 친서를 직접 그 대통령 앞에서 이번에도 역시 친서가 있다라면 김여정이 그걸 들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 있나요? 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사전에 전인된 예. 공식적인 회담이나 예, 예.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구두 친서 같은 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어.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가져왔다면 예. 뭐 이전에 우리 이저 때 것처럼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만약 지금 형성된 여러 가지 조성된 그 정황을 봐서는 예. 구두 친서 정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구두 물론 친서. 예, 예. 뭐 친서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가져오겠는지 사실 미묘한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예, 북핵을 예. 중심으로 지금 뭐 펜스 부통령이 지금 미국 예. 부통령이 오셨을 때 뭐 원비어는 지금 어디서 죽었죠? 원비어의 가족을 데려왔잖아요. 예. 원비어 공식적인. 부친이 좀 동행을 그러니까 지금 했습니다. 가족이 예. 부모님들이 이런 거는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친서까지 나눈다?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김여정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일각의 이제 보수적인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뭐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평화의 어떤 장이죠. 이제 북한이 이 장을 평화의 선전장, 특히나 핵이 있는 평화의 선전장으로 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데 양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출발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예, 예. 지난해 핵 무력 완성이라는 자신감 그 속에서 예, 예. 남관계 개선 하나의 이 토대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 핵 평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그 북한의 열병식 이걸 보면은 전혀 핵에 대해서 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열병식에서 뭐 ICBM급 미사일은 뭐 이 눈에 보였지만 김정은 입에서 지금 핵 얘기 나오지는 않은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뭐 이 대표단의 그 심리죠.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핵 강국이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가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늦다.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미국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핵 평화 이렇게 뭐 운운하는보다도 오히려 순수하게 우리 민족 경사라는 측면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하는 그런 가족 대표로서 또 북한의 국가 대표로서 이렇게 순수하게 봐주면 좋겠다.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예. 그다음 하나 지금 먼저 좀 빠뜨는 게 있는데 예. 이 북한에서 예를 들어 우리 측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예.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할 거라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우리가 전달할 때 여기에 대한 객식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 봤을 때 김정은 상임위원장이 그래도 대진 국가 수반인데 이 친서를 휘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구두.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뭐 구두라 친서라는 것은 구두 친서가 있고 친필 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다 가지가. 친서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친서하면은 결국은 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휘대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과연 그게 구두 친서 형태라면은 글쎄요. 내일 그 모습이 공개가 될지 여부도 사실은 관심사네. 아직은 모릅니다만. 아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것도 아마 남북 합의해야 되겠죠. 네, 합의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친서를 진짜 이 구두 형태로 전달하는데 그 모습을 과연 그 영상을 그거는 공개할지 부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그것은 뭐니까 말은 하더라도 그냥 써서 하는 뭐 이런 보여주겠죠. 예, 예. 그러나 이 일부에서 예, 예. 혹시 친서 속에
또는 그 이 김여정과 그 대통령과 만남이 있어가지고 뭐 정상회담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엔 이건 상당히 그 이 평화 축제는 그 있고 예, 예. 정상회담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환경 여건 예, 예.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까지 며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담을 위한 회담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놨어요.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내일 이런 친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이 이윤걸 수장님께도 이거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이 있는 평화의 선전장이란 지적이 보수 일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분명히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죠. 음. 그러나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특히 미군이 예. 지금 우리 한미 훈련도 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미군 독자적으로도 예.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강경한 지금 의사를 예, 예.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로 예, 알고 예. 있는데 북한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예. 중국도 알려주실 거라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너무 나서서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위협을 받을 준비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자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좀 지적인데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의 축제입니다. 전 세계인을 초청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MBN 뉴스와이드도 지금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김여정 얘기를 굉장히 저희도 다루고 있는데 자칫 김여정 블랙홀이 된다. 그러니까 돋보여야 될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가 막상 좀 빛이 발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김여정의 등장에 따라서. 당분간은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송을 블랙홀도 빠져봤고 그렇죠. 지금 이제 김여정 빠져봤고 네. 그러나 아마 그 11일 돌아가면은 예, 예. 11일부터 주로 스포츠, 경기 여기에 블랙홀이 남아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때 일정 기간은 김여정 블랙홀, 그 이후부터는 단일팀이라든지 기타 경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블랙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윤걸 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김여정 블랙홀,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예, 예. 너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조금 좀 괜히 지나치다. 그렇죠. 뭐 우리 사실은 제 동생도 아니라 뭐 거의 뭐 조카뻘이나 되는 애를 가지고 너무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고위 간부들 속에서도 김여정은 김정은의 동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을 뿐이지 본인의 어떠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활약이나 또는 인성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예. 거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다는 뭐- 측면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좀 앞에 XX년이라는 말까지 덜 정도로 아. 고위 간부들 속에서 그런 알겠습니다. 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예. 너무 가지 않을까. 지금 뭐 아까 네. 그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긴 제가 그럴 취소하도록 수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무진 교수께서 지금 이윤걸 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가 큰 틀에서 가지고 이 평창올림픽 평화라는 거, 그리고 예, 예. 앞으로 이 평창올림픽 개결해 가지고 남북 간 개선뿐만 아니고 북미 관계 이런 개선이란 큰 이 원칙과 방향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이런 김여정, 백두혈통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전을 지켜주는 것은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되면 되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부정 요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특히 김여정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든 어떻든 간에 북한에서 우리 지금 뭐 31, 30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추정이 됩니다. 87년생 같으면 그래 되겠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동생이고 또 지금 이제 지휘가 제1 부부장이기 예, 때문에 예. 이번에 와가지고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든 예, 또 예.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떠듣기 많은 게 예, 아닙니까? 예.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한다. 이것마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